지난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공적 역량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의욕, 한마디로 그 동기, 뭐 아니면 태도 개발, 아니면은 열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좀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뭐가 오죠?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고생한다고 꼭 낙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끝에 고생만 하면은 골병 들 수도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양지원입니다. 양껏 지원해드린 양지원이고요. 메타 리더십 그룹의 대표원장 맡고 있습니다. 어, 전에는 카네기 연구소의 한국소장단 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사람을 개발하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학교 교수로 역임하기도 했었고, 또는 뭐 삼성, 현대, SK 뭐 이런 국내외 대기업들 또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리더십이나 모티베이션 강의를 꼭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의욕이라는 주제인데요. 어떠세요? 아침에 눈 뜰 때 기분 좋게 일어나시나요?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아.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딱 일어나 계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뭐 성공 동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의 1번은 좀 더 의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어쩌면 다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의욕이 우리 삶의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 차가 엄청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연료가 없어요. 안 갈 거 아니에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차의 성능보다는 그 차의 그런 엔진 파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의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꽉 출력을 많이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한때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완전히 번아웃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욕을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얼마나 필요할 때 잘 발휘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 가지는 열정이 있는 것처럼 또 연애할 때 보이는 열정이 있는 것처럼 이런 열정은 다른 데도 쏟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친 듯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의욕을 개발하는 게 우선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고나기를 정말 의욕적으로 타고난다. 물론 가능해요. DNA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하나의 습관 또는 사고 방식 패턴을 의도적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영어 공부를 하겠어,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만 의욕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 좀 배우시고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릿이라고 해서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머리가 좋다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비인지적인 요소, 안젤라 월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 이게 이제 그릿이란 이론이에요. 네,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요. 뭐냐면은 막 포기하지 않아, 막 이런 건데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정을 만드는 좀 더 의욕적인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핵심적인 게 있고 또 부대적인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기대감을 좀 높여봅시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집니까?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많이 들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예측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부정적인 불행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책임감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꿈만 꾸자는 게 아니라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설레임, 흥분 이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걸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오늘 일은 뭔가 잘 될 것 같다. 오늘 하루는 뭔가 보람차고 알찬 하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언제? 아침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면서 생각을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시다. 그러려면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음,
말씨가 된다 이거죠.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걸 셀프톡이라고 하는데 사실 셀프톡은 혼잣말 기법은 이 밖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치유 기법으로도 심리 치유 기법으로도 많이 쓰여집니다만 의욕을 향상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좀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제가 긍정적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야, 뭔가 잘 될 것 같다. 아, 오늘 기분 좋은데? 그래, 그래, 오늘 힘내보자. 화이팅!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긍정적 기대감을 주고 싶거나 또는 의욕적이 되고 싶은 모습을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고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말투도 어떻게 써요? 목소리가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죠. 한때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일본 교토기업 중에서도 잘 되는 기업이죠.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재에 대한 특성을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소리가 큰 사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집중 키워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특히 언제? 그러니까 저는 많이 생각한 걸 뭐냐면 이제 앵커링이라고 해서 고정적인 습관에다 갖다 붙이는 기법을 앵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에 시동 걸 때 또는 운전한 지 5분 이내에 혼자 꿍시렁꿍시렁 많이 그럽니다. 아, 잘 될 거야. 힘내자. 아, 지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잠을 못 잤어. 술 한 잔 했어. 피곤하다. 그래도 아유 힘들어. 이러지 않고 아유 그래도 오늘 견학이 잘 일어났네. 그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아, 오늘 잘 되겠지? 이렇게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로만 이런 생각 가지고 태도를 갖췄다 하더라도 포커스가 정확해야 좋은 게 좋은데요. 오늘 해야 될 하루 일 세 가지를 한번 세워보세요. 매일매일 해야 할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꼭 해야겠어.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아, 오늘 이건 꼭 해냈으면 좋겠어. 두 번째. 그 다음 떠오르는 거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만 아침에 정확하게 포커싱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출근하셔가지고 쓰세요. 다이어리나 노트에나 아니면 그냥 백지에다 쓰자 이거죠. 해야 할 꼭 세 가지. 물론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오늘 집중해서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중에 1번은 뭐예요? 반드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집중된 목표를 가지면 왜 그거 아시죠?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워보면 어때요? 초점이 맞으면 종이가 타요. 1시간 들고 있어도 안 타지만 1분만 초점 맞아도 종이가 타더라. 뭐냐? 의식에도 초점이 있을 때 성과를 낸다 이거죠. 네 번째가 좀 하드한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걷는 거 좋아요. 걷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요. 한 5분이라도 집중해서 뛰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말 이렇게 느리게 뛰기도 유행하잖아요. 괜찮아요. 이런 러닝을 꼭 아주 막 하드하게 안 하는데 하드하다는 뜻가 뭐냐면 숨이 찬 근육이 약간 텐션을 느끼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근력 운동도 괜찮아요. 벤치프레스 같은 거 막 해가지고 근육 아파 약간의 이런 통증이 온다거나 숨이 차다거나 근육이 당긴다고 할 때 사실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히로뽕을 뭐 마약을 주사 맞으면은 외부적인 이런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파민이 뿜뿜뿜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꾸 만드는 능력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면 얘가 잘 만들어진다고. 그중에 특히 어떻게?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좋아요. 저는 다른 운동도보다 달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달리다가 늘리다가 이렇게 늦게 걷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템포를 조절하는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운동이고 마지막이 뭐냐? 공부하세요. 대단히 공부 아니고요. 하루 5분, 10분도 괜찮으니까 짬짬이 저와 함께 만난 이런 것도 공부겠죠? 이런 공부하세요. 또는요, 공부하는 사람과 어울리세요. 또는 세미나 들으러 가세요. 아니면 작은 책이라도 한 권 드시거나 유튜브 보시더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공부 좀 유튜브 좀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열정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는 목표가 있을 때 더 잘 발휘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운명을 바꾸려면 대단한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에이씨, 하자. 운동하고 싶지 않을 때, 아이씨, 5분만 하자. 이런 작은 용기가 운명을 바꾼다. 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빈센트라는 선배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가슴에 불 지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타올라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네 가슴 불꽃을 그들 가슴에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타오르고 내 안에 열정을 발휘해야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조금 더 열정적이 되게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화이팅!
수고하셨어요.